자, 김명환 충북도지사 아니시죠? 예. 네. 고양경제사회연구소 김명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압수수색 경제 압수수색 김영환입니다. 아, 예. 요즘 동명이인 때문에 정말 고초가 많으시겠어요. 네, 여러 주민들도 그러시고요. 아, 주민들까지 심지어. 네, 저를 아는 주민들께서 아, 유명해졌다고. 괴산에 땅이 없습니다. 저는. 예. 계산에 땅이 없는 예. 네.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환 소장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좀 네. 보고요.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네. 한번 통화정책 금리까지 한번 살펴보고. 통화정책까지. 어쨌든 물가가 높긴 높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결국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아져서 서민들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물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소비자 물가, 네, 그 다음에 근원 물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들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근원 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원 물가, 그 다음에 농산물, 석유류 물가를 함께 살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표를 보실까요? 뭐 표가 복잡하네요. 복잡한데요. 2020년 1월부터 지금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농산물, 석유류 제품 물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소비자, 네. 근원, 농산물 및 농산물, 석유류. 네. 지금 이제 나온 게 2023년 7월까지 통계청에서 이제 물가가 나왔는데요. 그러네요. 예. 마지막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소비자 물가가 2.3%, 이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2022년 7월에 대비해서 네. 2.3% 올랐다. 네. 일단 오름세가 꺾인 것 같긴 한데요. 꺾였죠? 네. 예.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여전히 조금 높습니다. 근원 물가, 예. 네, 3.9%. 3.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여전히 예. 높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네.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 물가가 마이너스 10.9% 잡혔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이것도 전부 다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네. 지난해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네. 24% 올랐던 정점입니다. 그게. 예. 석유 및 농산물 네. 가격이 예. 지금은 마이너스 10% 작년보다 가격이 내린 상태라서 네. 이게 영향을 미쳐서 네. 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저효과라고 해서 2022년 7월 보시면 6.3%가 잡히죠. 네. 예, 소비자 물가가 6.3%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정점이에요. 가장 높은 때보다 2.3% 올랐으니까 그 전년도가 높이 올랐기 때문에 2.3%도 높은데 사실은 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6.3% 오른 데다가 2.3%를 네. 더 올린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전년이랑 비교를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는 숫자예요. 작아 보이는 숫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저효과하고 하나는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2.3%로 낮아졌다. 네. 예,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네. 지금 농산물 석유류 제품 물가가 확 꺾인 게 떨어졌네요, 지금. 꺾인 게 보이시죠? 그거에 1년 동안.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파란색입니다. 예, 완만하게 완만하게 네. 떨어지죠. 다만 근원 물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소비자 물가보다 높죠. 왜냐하면 농산물, 예.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빼놓은 나머지 물가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네. 소비자 물가하고 근원 물가하고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 밑에 그래프가 네네. 또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축 처지는 게 보시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근원 물가는 여전히 물론 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강세가 완만하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근원 물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좀 잡아야 된다. 정부 당국이 이런 설명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좀 설명을 제가 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먼저 7월 소비자 물가가
말씀드린 대로 2.3%고요. 이게 한국은행 이제 근원물가 목표가 한 2.0%인데 네. 아까 3.9%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원 물가는 3.9%. 소비자 물가는 좀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여전히 배 정도 높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근원 물가 목표 관리가 사실은 좀 요원해진다. 왜냐하면 3.9에서 2.0으로 내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누적으로 보면 한 4.45% 하거든요. 근원 물가가. 그렇다 보니까 이 2.0%를 잡기에는 그러면 거의 0%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 근래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이제 더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 게 이제 태풍 지나갔잖아요. 네. 수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네.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석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네네. 대였는데 이게 최근에 80달러 이상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올랐군요. 네, 그러면 예. 소비자 물가에서 농산물하고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에서 네. 지금 농산물하고 석유류에서 많이 내려가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그나마 내려간 건데 이게 또 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농산물도 글쎄 전 지금 이게 여기선 농산물 석유류가 내렸다고 하는데 네. 실제 체감은 네. 요즘 배추 한 폭이 살아가면 한 폭에 뭐 맞습니다. 10,000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김치 담그려고 제가 지지난주에 까나리 액젓 사고는 배추 사러 갔다가 네. 포기하고 그냥 기성김치 사갖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총 품목이 458개 품목입니다. 소비자 물가.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물가 상황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로 중점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기본 통계 항목들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들이 코어로 관리가 돼야 네. 전반적인 물가 관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출 목적별로 좀 물가 지수를 제가 전년 동월 대비로 한번 보니까요. 네. 이게 특히 서민들 중산층 관련된 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예. 게 올랐나요? 가장 높이 오른 지수가 지수가 의류 신발 이쪽에서 7.8% 올랐고요. 그다음에 음식, 숙박 우리가 뭐 요새 점심 먹기도 힘들잖아요. 요즘 진짜 10,000원 주고도 뭐 먹기 힘든 시대가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예. 어느샌가. 그게 5.8% 전년 네. 동월 대비로. 그다음에 가정용품 이게 5.2%. 그다음에 주택 이제 임대료도 우리 물가 통계 항목이 오르죠. 예. 네. 그래서 주택, 수도, 전기, 연료 이게 4.8% 올랐고요. 뭐 하나 줄이기가 어렵네요. 네. 의류 신발 정도는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네. 항목들은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세부적으로 또 품목별로 보면요. 네. 지역 난방비가 33.4%. 엄청나게 올랐네. 네, 공공요금 이제 그 한전 네. 또 올리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있고요. 또 전기료 2.5%, 도시가스 21%. 그다음에 택시도 올랐잖아요. 네. 17%, 유아동복 13.7%, 사과 22.4%, 고등어 9.2%, 닭고기 10%, 토마토 17.3%, 고구마 14.1%, 고춧가루 8.3%, 오징어 13.3%, 그다음에 우유 9.3%, 커피 12.3%. 이게 다 서민 자영업자 품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어, 네. 닭고기 네. 뭐 이런 것들 오징어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은 네. 비싼 소고기 대신 다 고르는 품목들인데 고등어 요즘 값도 올라왔습니다. 예, 고등어 값도 오르고 돼지고기도 3,000원 이하로는 100g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통화,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 정책, 예를 들면 공공요금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새 정부가? 제가 통화를 조정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통화를 조여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뭐 이런 정책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 뭐 기재부 장관 어디 기업에다가 목조로 뭐 이런. 네, 네. 지난 6월 18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 네. 제목을 한번 보시죠. 라면값 내려라. 추경호 공개적 네. 인하 요구. 라면 업계 울상. 네, 이 라면도 대표적인 물가 관리 품목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깎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한테 라면값 내려라. 제분값 내렸으니까 라면값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서. 네, 네. 근데 왜 하필 라면일까요? 품목들이 많은데. 이게 그 한 30가지인가 되는 생필품 물가 지수 관리하는 품목에 들어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품목까지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관리를 하죠? 사실은 정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서서 기업들 만나서 우리 뒤에 국세청이 있어? 우리 뒤에 검찰이 있어? 우리 뒤에 경찰 권력이 있어? 우리 뒤에 공정이 있어? 라면값 내려라? 이게 이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보던 사실은 양상이거든요. 이 권력을 근거로 기업들한테 이게 또 어떤 여파가 있냐면요. 그러면 기업들은 라면값을 내릴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한 5% 내렸더라고요. 내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라면 담합도 조사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면 업체들은 또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저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밀가루 가격이 원래 올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정부한테 이제 볼멘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글쎄요. 네, 제분업계를 또 만납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밀가루 값을 네, 내려라. 정부 네. 라면 이어 밀가루 값 압박. 제분업계 원맥 때문에 난색 표명했다. 이런 네. 기사가 또 나오네요. 네, 라면을 하다가 안 되니까 밀가루가 비싸서 안 된다 그러니까 밀가루 만드는 공장에 가서 네. 니네 이거 비용 내려라라고 네. 이런 걸 다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 폐막식 때 아이브가 못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금감원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갑자기 네. 아이브가 이제 카카오 엔터 소속이니까 갑자기 또 출연하기로 마음을 바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네. 이런 정황들을 보면 그런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발적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제분업체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게 선물 매입 시기가 있다.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선물 가격을 우리가 매입을 하다 보니 그렇죠. 그때 가격은 높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은 네. 사실은 6개월 전에 이미 시장의 네. 추이를 보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이 가격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산 건데 네. 지금 와서 밀가루 값이 내렸으니까 가격에 반영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6개월 전에 높은 가격에 사고 있는 네. 상태에 괴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임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여타 코스트들이 이제 오른 거거든요. 제분업계들도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라면 가격을 결국에는 내리긴 내렸습니다. 서민들한테는 뭐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게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이야, 옳은 방향이야.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MB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52개 품목들 해서 MB 물가라고 관리했던 적 있죠. 네. 그게 일정 정도 그 가격 통제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 정책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하는 데죠? 공정한 투명한 시장 만드는 데가 공정거래 아닙니까? 기업 간의 담합도 조사하고 네. 어떤 몇 개 업체들이 그룹을 지어서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왜곡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심판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공정위가 물가 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인사 조치하겠다. 놀랍네요. 어떻게 비슷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지 않으면 인사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말들이 참 많지 딱 않습니까? MB 시즌 2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52개 품목을 정해놓고 공정위가 그 52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니네 공정거래 하나 내가 들여다보겠어라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정위가요 그 직권조사 했어요. 네. 라면업 그 4개 업체 농심부터 시작해서 네. 해서 사실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354억 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법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다 없던 게 돼버리는 거죠. 과징금을 먹였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였다라는 판단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라면값 내린 것도 물론 뭐 제가 뭐 농심을 굳이 뭐 농심이나 팔도나 뭐 이런 데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지만 네. 라면값 내렸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농심 같은 경우는요. 그 50원 정도 내렸거든요. 라면 가격을. 네. 근데 이게 연간 120원 억 원가량 이제 손실이 예상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밀가루 가격이 좀 하락해서 비용 절감에 한 80억 정도 되고요. 네.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하락이 한 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120억 가량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값만큼 내린 것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내렸던 것은 추경호 부총리의 공개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기 어려워서 진행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라면이 표적이 돼서 사실은 이 시장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가격 인하 조치를 권력을 근거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농심은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영업이익이. 그런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이렇게 손실을 보면 첫 번째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런 왜곡 효과가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라리 정부는 어디 사이드를 해야 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면서 가격을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나 공공요금 쪽을 지원해줘서 공공요금이 관리될 수 있게 하거나 네.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국세청, 공정위 이런 권력들을 기반으로 기업들을 이렇게 옥죄게 하면 결국 국민들한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농심 주가도 한번 봤거든요. 네. 6월 18일이 그때 추경호 장관이 라면 업계들 놓고 공개적으로 가격 인하 요구를 했던 네네. 때거든요. 그때 종가가 43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6월 말, 6월 30일 딱 보름 지났을 때네요. 종가 라면 가격 내리고 네. 종가 딱 보니까 39만 8천 원입니다. 회사 가치가 10%가 10% 주가 하락이 일어났거든요. 하락한 거네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부가 라면 저는 예를 들면 농심에다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나와서 라면값 내리라고 해서 기업을 옥죄기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어디서 변상 받아야 되죠? 네. 규제를 어떻게든 풀겠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네. 말로 지금 기업들을 통치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공포 정치가 좀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잘 놔둬야 될 거는 잘 놔둬야 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기업들만 특히 라면값을 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저는 일종의 다른 기업들한테 보여주는 쇼를 했다. 네. 그리고 표적을 삼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 그 물가 관리를 하는데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은 상실하고
기업들만 희생양이 됐다. 예,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야, 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자유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생필품을 만드는 곳은 가격의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한 나라가 네, 네. 근데 사실은 규제 푸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 죽이려고 아, 네. 살리려고 사실은 이 가격 하락 요인들을 사실은 받아들여 주고 시장에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놔둬야 되는데 네.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또 PF 관련 대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리려고 수많은 규제들을 지금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반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계대출 증가했는데 네. 최근에 은행권만 보니까 한 20조가 증가했더라고요. 4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예. 별 규제 없이 돈을 마구 빌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된 건데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물가 관리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도저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 벌어졌거든요. 지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네. 좀 금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금리 얘기. 예. 뭐 워낙 하나하나가 알찬 내용인데 네. 복잡해서 조금씩 네. 제가 들으면서 잘 씹어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이 고물가 관리 못하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구형은 어떻게 됩니까? 잼버리 예산이 1,170억 네네. 이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쓴 예산이 보니까 1,015억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1,015억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썼네요. 결산해야 되잖아요. 결산해야죠. 네, 이거를 어떻게 결산을 하냐? 네. 좀 벌을 주기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세면서 한번 결산을 하고 지금 물가 관리 정책에 좀 반성해라. 네. 라는 의미로 100원짜리 동전으로 1,115억 결산하다. 네. 이거 결산하면서 딴 일 안 하는 건 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뭐 LW님 내년 총선 끝나면 일제히 무너지겠죠 이런 걱정도 해주시고 아무튼 물가는 잡아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좋아요. 청산별공님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정권 모토가 서민 정책이 아닌데 김미수님 예, 윤석열에게는 곤약라면 팔지 맙시다 창기득 영호님. 아 지금 보니까 또 이 저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아이디들이 많이 댓글들 다시는 거 보니까 또 김영환 소장님 오시니까 경제 얘기 재밌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널사탕님 감사합니다. 예, 부자 감세만 진심인 정권이다. 맞습니다. 네. 네. 잼 미치다님 고양시의 멋진 두 분 내년에 큰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창조영 영호님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좋아요 누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고물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살펴보면서 네. 이 정부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